이야기처럼 듣는 뉴스픽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왜 불법 판결. 2025년 8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수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11명이 참여한 전원 합의체 심리에서 7대 4의 표결로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라는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들이 해당 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IEEPA는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의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국제긴급경제권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국제적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권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된 것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대외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자산을 동결하거나 특정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대외 경제 제재 수단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IEEPA가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지만 관세나 조세를 부과하는 권한까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새로 만드는 것은 이 법을 만든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상으로 한 관세는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2025년 4월 도입된 상호 관세로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둘째는 2025년 2월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관세로 행정부는 무력 수지 적자 문제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입 차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관세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와 같이 다른 연방법, 예를 들어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조치들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곧바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의 효력을 2025년 10월 14일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기존 관세는 유지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효력이 유예된 상태에서 대법원 심리가 이어질 수 있고 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근거로 대체 조치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수입 규제 체계가 유지되지만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관세 부과의 범위나 근거,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직구 더 비싸질까? 미국 해외 직구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미국은 디미니미스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800 이하의 국제 소포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면제해주던 규정이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가 원래는 소액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관세를 피하는 경로로 사용되고 마약이나 위조품 같은 불법 물품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했는데 2024 회계년도에만 약 13억 6천만 건, 총 646억 달러 규모가 이 제도를 통해 무관세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0일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한 달 유예 뒤인 8월 29일부터 제도 폐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직후 독일, 노르웨이,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 우정기관들은 미국행 소포 접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6개월 동안은 전환기간으로 두 가지 방식이 허용됩니다. 하나는 소포당 80에서 200달러의 정액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원산지 국가 기준의 비례세입니다. 비례세란 소포에 담긴 상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전자제품이 원래 미국에 수출될 때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같은 세율이 소액 소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전환기간이 끝나면 모든 소포는 전량 비례세, 즉 원산지별 관세율 방식으로만 과세됩니다. 다만 개인 간 $100 이하 선물은 예외로 계속 면세가 유지됩니다.
이 변화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소 온라인 판매자들에게는 물류비와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미국 소비자 전체에 약 109억 달러, 가구당 평균 136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제도 변경을 넘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구조와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엘버터 학교 도서관 책 검열 논쟁? 2025년 8월 29일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학교 도서관 책을 둘러싼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에드먼턴 공립교육청은 주 정부 지침에 따라 200권이 넘는 책을 제거 목록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마거레트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 마야 안젤루의 세 장에 갇힌 새가 노래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앨리스 먼로와 아인랜드의 저작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작품, 예를 들어 조지 오웰의 1984와 앱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전면 재고가 아니라 특정 학년 K9에서 접근이 제한되는 별도 분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0일 엘버터 교육부 장관 데메트리우스 니콜라이데스가 학교 도서관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9월 말까지 선반에서 제거하고 10월 1일 시행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서 비롯됐습니다. 교육청은 여름 내내 이 기준에 직접 부합한다고 판단한 책들만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타 총리 다니엘 스미스는 교육청이 지침의 의도를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적용했다며 악의적 준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목적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책이 빠지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에드먼턴 교육청의 목록을 검토 중이며 왜 이런 책들이 제거 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기준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며 이번 봉책이 학생들이 부적절한 자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펜 캐나다는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펜 캐나다는 국제자유언론 문학단체인 펜 인터내셔널의 캐나다 지부로 표현의 자유, 검열 반대, 작가와 저널리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특히 캐나다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명한 캐나다 작가들의 작품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배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습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신민주당 교육 비평가 역시 정부가 교사 파업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검열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당국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부적절하다고 볼지, 학년, 연령들고 어떤 책을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가 만든 생각, 생각이 만든 내일, 뉴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